요즘 다니다 보면 카센터가 많이 줄었죠. 2023년 기준 서울에서만 13년 동안 카센터가 1000곳 가까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10곳 중 7곳이 폐업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불황 때문이 아닙니다. 한때 돈 벌어서 건물도 올렸다는 카센터 사장님들은 왜 사라지는 걸까요? 1980년대 후반에는 자동차 한 대만 있으면 주위에 부러움을 샀죠. 프라이드 엑셀 같은 차들이 처음 나왔을 때 당시 정비소는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차는 계속 늘어나는데 고칠 줄 아는 사람은 턱없이 부족했죠. 기술자라면 먹고 사는 건 전혀 걱정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실제로 그때 정비소 차림분들은 10년 안에 건물주가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1995년 등록 차량이 700만 대를 돌파했고 2005년에는 16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전국에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주말마다 차를 끌고 놀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당시 차는 고장도 더 많았고 부품도 자주 갈아줘야 했습니다. 정비소 사장님들은 주말에도 쉬지 못할 정도로 바빴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차량 등록 대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정비소 손님은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는 바가지 상술 때문이죠. 정비사는 차에 대해서 잘 알지만 운전자는 정비사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이 바가지 요금과 과잉 정비라는 안 좋은 문화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레몬마켓 현상이 발생합니다. 썩은 과일 몇 개가 전체를 오염시키는 거죠. 2022년 타이어뱅크 사건 기억나시나요? 손님 차량의 휠을 공구로 고의로 훼손시키는 장면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멀쩡한 휠을 부셔서 비싼 부품으로 교체하도록 유도한 건데 이 정도면 범죄죠. 통계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자동차 정비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900건이 넘습니다. 피해 유형 1위는 정비 불량으로 전체의 73.3%를 차지합니다. 부당 수리비 청구가 18.2%로 그 뒤를 이었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차라리 공식 서비스 센터를 가겠다. 비싸고 오래 기다리더라도 제조사가 운영하는 곳을 찾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카닥 닥터차 같은 앱이 인기를 끕니다. 여기에 공임나라 같이 공임만 받는 업체도 등장하고 숨고같이 전문가가 와서 해주는 서비스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후기나 가격 투명성을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에 기본 정비 영상이 많이 소개되기 때문에 웬만한 건 셀프로 해결하기도 합니다. 저도 배터리나 에어컨 필터는 직접 갈고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차 오래 타신 분이면 바가지를 한두 번쯤은 당했거나 당할 뻔 했을 겁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가면 덤탱이를 씌우기로 유명하죠. 저 같은 경우도 이사를 하면서 새로 가게 된 카센터에서 갈 때마다 다른 이유를 들어서 뭐 고쳐라 하는데 처음 갔을 때 고치라는 것도 안 고치고 그냥 왔는데 다음에 가면 그 얘기는 안 하고 또 다른 부분을 수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멀쩡한 차가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린다면서 배터리가 나갔다고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배터리라는 게 방금까지 잘 운전하고 왔는데 갑자기 그렇게 나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시동이 안 걸린다든지 전조 증상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카센터로 바꿨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는 전기차의 출현입니다. 전기차가 단순히 연료만 다른 차가 아니고 부품수가 내연기관 차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엔진오일, 점화 플러그, 벨트 교환, 카센터의 주 수입원이었던 항목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주도가 전국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전체 차량 41만 3,655대 중 전기차가 4만 267대로 전체의 10%가 넘어섭니다. 지난 10년간 제주도에서 카센터 80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사장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30년을 린치 잡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기술이 쓸모없어진 기분이다. 전기차 정비는 왜 어려운 걸까요? 첫 번째로 공간 문제입니다.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는 3 곱하기 6m 공간이면 되는데 전기차는 정비를 하려면 6 곱하기 6m가 필요합니다. 서울처럼 땅값 비싼 지역에서는 이게 치명적이죠. 두 번째는 장비 교체 비용입니다. 절연 공구로 전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수백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게다가 제조사 전용 스캐너는 1,500만 원이라고 하네요. 일반 스캐너가 250만 원인 것에 비하면 엄청 비싼 거죠. 장사도 안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돈 투자하는 게 쉽지 않죠. 세 번째는 정보 독점 문제입니다. 제조사들이 수리 매뉴얼, 진단 소프트웨어를 독점하면서 외부 정비업체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 정도 제외하면 정보 공유가 거의 없는 수준이죠. 기술을 배우고 싶어도 배우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유지가 힘든 겁니다. 카센터는 등급에 따라 나눕니다. 1급 정비소는 현대 블루엔지나 기아 오토큐 같은 곳입니다. 2급은 우리가 흔히 보는 동네 정비소가 대부분입니다. 바로 이들이 생존의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서울에서 최근 5년간 카센터가 많이 줄어든 곳은 용산구입니다. 무려 40곳이 감소합니다. 서초구 26곳, 중구 23곳, 강동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땅값이 비싼 동네죠. 살인적인 임대료 때문입니다. 28년을 한자리에서 일한 정비소가 있었습니다. 새 건물주가 임대료를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립니다.
기존 수익에서 300만 원이 줄어들면 유지할 수가 없죠. 폐업하면 그 자리엔 프랜차이즈 카페나 건물주가 선호하는 업종들이 들어옵니다. 게다가 역대급 불경기도 한 가지 이유죠. 잘못하면 죽겠다 싶은 것 아니면 안 고치고 그냥 타는 거죠. 팬데믹 때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것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기대라도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앞이 보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3년 전과 비교하면 매출이 반토막 났다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인력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정비소에 가보면 젊은 직원들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죠. 앞에서 말한 1등급 업체는 조금 있는데 동네 카센터에는 전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대부분 50대, 60대 사장님들이 혼자 일하고 계시죠. 업계 통계를 보면 판금이나 도장 같은 고된 기술 분야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입니다. 20대에서 30대 젊은 기술자는 5%도 채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임금 문제가 가장 큽니다. 자격증 있고 경력 있는 숙련공이 주 6일 일을 해서 월 300 정도를 받는다고 하는데 노동 대비 임금이 낮은 거죠. 동네 카센터는 3개월 동안 구인 광고를 내도 지원자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힘들게 구해도 얼마 안 돼서 못 버티고 나가죠. 이 돈 받고 이렇게 힘들게 일하기 싫다는 거죠. 상황이 이러니 여러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는 자동차과를 폐지하기 시작합니다. 10년 후를 상상해보면 지금 일하는 사장님들은 60에서 70대가 됩니다. 그때도 린치 들고 차 밑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은퇴하고 나면 누가 그 자리를 채울까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는 카센터는 뭘까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유지하는 곳도 있겠지만 살아남은 곳의 대부분은 신뢰를 쌓은 곳입니다. 바가지를 안 씌우는 곳이죠. 당장 매출은 줄지만 그 손님은 평생 단골이 됩니다. 저 같아도 양심적인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 다니죠. 아마 주위에도 소개를 할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직함이 최고의 마케팅입니다. 좋은 후기가 쌓이면 손님들이 멀리서도 찾아옵니다. 또 방향을 전환한 곳도 살아남았습니다. 일반 승용차는 포기하고 화물차랑 버스만 전문으로 하기로 한 업체들이 한 예죠. 화물차나 버스는 전기차로 바뀌는 속도가 느리고 영업용 차량이니까 정비를 미룰 수도 없습니다. 고장이 나면 수입이 바로 끊기니까 바로 고쳐야 하거든요. 수입도 일반 승용차 10대 고치는 것보다 화물차 한 대 고치는 게 더 높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생존하는 곳도 많습니다. 정비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면서 인지도를 높이는 거죠. 오늘은 이런 차가 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고쳤습니다 하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문성을 인정받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신뢰하게 되고 저 정비소는 숨기는 게 없구나, 믿을만 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카센터의 몰락은 단순히 한 산업의 종말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기술이 발전하고 자본이 집중되면서 작은 가게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동네 빵집이 사라지고 프랜차이즈 베이커리가 들어서고 동네 서점이 문 닫고 대형 온라인 서점이 시장을 장악합니다. 카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엔 동네 카센터 사장님들과의 인간적인 유대 같은 것들이 있었죠. 프랜차이즈에 가면 그냥 시스템적으로 처리하는 느낌이니까 그런 건 느껴지지가 않죠. 물론 이런 것들을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파고파였습니다.